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광명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는 그동안 별개로 운영돼 온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올해 1월부터 시립광명 푸드뱅크 마켓으로 일원화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3월부터는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식품과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 푸드마켓 행복바구니를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행복바구니는 기업이나 단체,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홀몸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정과 같은 저소득층을 돕는 생계 밀착형 복지 안전망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립광명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위탁 운영해온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명시 지구협의회는 3월부터 관내 18개 동 저소득층 400명을 대상으로 행복바구니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시는 행복바구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3월 중으로 코스트코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부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형마트와 기업 단체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을 지원받을 방침입니다. 한편 행복바구니 지원 신청은 3월 31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시립광명 푸드뱅크 마켓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 2층에 있는 열린시장실은 광명시가 보다 효과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3천여 건의 민원 가운데 87.4%의 민원이 해결되는 등 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열린시장실이 방문을 비롯해 전화, 인터넷으로 접수받은 민원은 총 3,405건으로 이 중 2,975건이 해결 완료돼 해결률 87.4%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민원 유형은 인터넷 민원 3,109건, 방문 전화 민원 296건으로 나타났으며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는 교통, 도시환경, 복지 문화 등으로 주로 시민생활과 직결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열린시장실은 민원 중 현장 검토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시 관계자가 현지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성 감각 민원 처리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민원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소리를 가슴으로 듣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철산 3동 주민센터와 철산 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은 광명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인데요. 지난주에 나름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광명시 자원봉사센터가 개소한 데 이어 25일에는 광명학습지원센터가 정식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양기대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센터 개관식을 축하했습니다. 광명학습지원센터는 300명 규모의 강의실과 자기주도 학습실, 학습 코칭실, 진로 진학 상담실을 갖췄으며 올해부터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적성 학습 코칭 등 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3월부터는 시에서 사업비 5억여 원을 지원해 학생과 학부모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운영합니다. 양기대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학습지원센터 정식 개관으로 안정적인 장소와 전문 인력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질 높은 맞춤형 진로 적성 서비스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광명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3월까지 학습지원센터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지난 23일 광명시에서 제1회 아시아 및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광명시는 과학교육 혁신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했다는 평가입니다. 광명시 광명교육지원청, YTN 사이언스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학교발명협회가 주관한 제1회 아시아 및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가 지난 23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대회는 국내외 유치원, 초중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국내 196개 팀과 중국인 11명 등 약 2천여 명이 참가해 학생들이 상상력을 발휘해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력 축제 한마당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과학 창의 인재 교육 기반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지역인재 육성의 발판을 마련해 과학교육 혁신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광명시에서는 22개 팀이 참가해 광명 광덕초등학교 다이나믹 팀과 철산중학교 SBS 팀이 금상을 수상했으며 대건고등학교 오메가 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금상, 은상, 특별상을 수상한 6개 팀은 오는 5월 미국 테네시 주립대학에서 개최되는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에 대한민국 학생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철망산 공영주차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시는 공영주차장을 용도 변경하고 이곳에 평생학습원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27일 하안 일동 주민센터에서 철망산 주차장 복합 개발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광명시는 철망산 노회주차장 부지에 평생학습원을 설치하고 인근 근린공원 부지에 복합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하안동과 철망산 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개발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승원 도의원과 강복금 시의원, 이병주 시의원, 철망산 복합개발 용역업체 대표와 하안 1, 2동 주민들이 참석해 건축 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는 지난해 9월 철망산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영주차장을 용도 변경해 이곳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평생학습원을 신축하는 한편 공영주차장과 맞닿아 있는 공원 부지도 용도 변경해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의 문화체육시설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오늘 10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치고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 2015년 12월 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는 여러 계층의 시민들로 구성돼 시정 불편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5일과 26일에는 시민소통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시정설명회가 있었습니다.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양기대 시장과 시민소통위원, 소통자문위원, 인터넷소통위원 등 1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광명시 2013년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했으며 26일에는 시민소통위원회 소속 시정모니터위원인 광명지기를 위한 시정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3일 발대식을 가진 제2기 시민소통위원회는 올해부터 2년 동안 행정, 교육, 보건복지, 문화체육 등 5개 전문 분야에서 시정의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 공감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으로 채택된 아이디어는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 복지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행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광명시 역시 시민들의 최대 행복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희망복지 생활민원 기동반을 소개합니다. 광명시는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부터는 생활 민원 기동반을 운영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국민 기초수급 세대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세대와 소년소녀 가장 세대, 장애인 가정에 방문해 일상생활 속 소소한 불편사항을 해결해주고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광명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민원 기동반. 예, 생활민원 기동반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어려운 계층의 그 불편하신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을 찾아뵙고 몸소 할 수 없는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나 못 받기 또는 형광등 교체, 수도 새는 거, 보일러 점검 이러한 그 약간의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서비스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생활민원 기동반으로 전화해 민원 신청하시면
기동발언이 가정에 방문해 불편사항을 처리해 주는데요. 전화번호는 02-2680-6899번으로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생활민원 기동반은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어려운 이웃들을 추천받아 추운 날씨에 불편을 겪고 있던 분들을 도왔는데요. 요즘은 직접 전화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혼자 살고 계신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천장에 손이 닿지 않아 벌써 며칠째 깜빡이는 형광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기동발언이 형광등을 교체하고 집안이 다시 밝아지자 환한 웃음을 지으시는 할머니. 연신 고마움을 표시하십니다. 깜깜해가지고 불을 한 달을 못 켜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와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밀려드는 요청에 하루하루가 바쁘지만 힘든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잠시도 일손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광명이동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어르신들 사랑방인 경로당 수도꼭지에 물이 새 불편을 겪고 계셨다는데요. 기동발언이 능숙한 솜씨로 낡은 수도꼭지를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잠시 후 수도꼭지에서 졸졸 새던 물이 멈추고 이제는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 보세요, 할아버지. 예. 예. 됐죠? 안 세죠? 예. 예. 마음에 드시죠? 예. 요거 좀 천천히 예. 탁탁 하지 말고요. 부드럽게 근데 그거들이 하세요. 내가 한번 부드럽게 한데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지. 예. 그래야지 오래 쓰시죠. 예. 이렇게 돌보미를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 고쳐주니까 우리 이 노인들 돈도 소비가 안 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도 점검 후에는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경로당 곳곳을 돌아보며 다른 불편 사항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가보면 보통 한 80세, 90세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들이 한 달 이상 이렇게 어둠 속에서 형광등 하나를 교체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찾아가서 형광등 하나라도 교체를 해주면 그 한 달 동안의 불편함을 한 번에 해소해 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돌아오면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조그만 손길이지만 참 보람되게 돌아오면서 기쁘다라는 그런. 생활민원 기동반은 사회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가정에게는 가사도움 서비스가 더욱 절실할 것으로 보이기에 앞으로 불편 신고를 기다리기보다는 기동반이 먼저 순회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방문을 통해 안전점검과 불편사항 해결은 물론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할 방침입니다. 생활민원 기동반은 5060 베이비부모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에서 관련 분야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기동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한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 재차 방문을 통해 처리해주는 등 불편한 분들의 어려움을 완벽히 해소해주고 있어 서비스를 받는 세대들이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복지 생활민원 기동반이 시민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 광명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희망복지 생활민원 기동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바랍니다. 유난히도 길고 춥게만 느껴졌던 올 겨울이었는데요. 벌써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입니다. 곧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봄맞이 대청소를 추천해드립니다. 온 가족이 모여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또 봄 느낌 나는 소품이나 후리지아 꽃으로 집안을 화사하게 바꾸면 제대로 된 봄맞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3월의 시작,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